네, 오늘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겪고 있다는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 라운드 숄더 많이 겪고 있는데 네. 어떤 걸 라운드 숄더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등이 판판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체형인데요. 네. 등이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것을 라운드 숄더라고 합니다. 이분은 판판하실 것 같은데 네, 잠깐 등 좀 보여주시죠. 네, 저희 김동호 박사님 판판하니까 아. 상위 20% 안에. 상희 씨. 이게 이제 정상인 거고. 네, 이렇게 판판하게 되는 정상인데 네. 이 등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동그랗게 말리고 네. 예, 상체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라운드 숄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동그랗게 네, 옆으로도 좌우로 동그랗고 위아래로 동그랗게 아. 라운드 숄더. 그렇게 되는구나. 이 양쪽에 견갑골 내측 면이 있어요. 예, 안에면 여기 예, 내측 면이 이제 총 12cm 정도가 평균 범위. 이 사이 거리가 예, 예, 쪽 사이가 예, 12cm. 예, 면은 정상. 예. 벗어 12cm보다 벗어나면 크면 네, 라운드 숄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라운드 숄더 이제 고치는 간단한 방법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네, 등이 우선 동그랗게 말렸기 때문에 예. 이 등을 똑바로 펴주는 것을 먼저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 견갑골을 엉덩이 쪽으로 밑으로 내려주는 게 두 예. 번째. 그 다음에 견갑골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게 세 번째. 이렇게 그러면은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아, 펴주고 네, 내려주고 그렇죠. 모아주는 맞습니다. 2단계. 네, 펴주고 내려주고 모아주고. 만약에 이 순서가 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도 이 아까 말한 대로 펴주고 네. 내려주고 네. 모아주고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네. 진행하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부분 등을 펴주는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펴준다부터. 네. 자, 펴준 다음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근막 이완 형태의 폼롤러나 공을 통해서 네. 등을 펴주고요. 예. 문질러줘서 펴주게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완전하게 힘을 갖게 되는 이 세 가지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근막이완부터 한번 네.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근막이완이 뭡니까? 그 이제 우리 근육들이 근막에 의해 덮여 있는데요. 이제 근육의 맛. 예, 그걸 근막. 막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순대로 하면 순대 껍질, 예. 약간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짧아지거나 우그러졌을 때 이 폼롤러로 그 부분을 문질러서 편안하게 펴서 그 안에 있는 근육들이 편안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날개뼈의 가장 아랫부위에 이제 뼈가 있는데 그 폼롤러를 얹혀놓고요. 몸을 일직선 상태로 맞춰놓은 다음에 위아래로 한 8번에서 10번 정도 마찬가지의 그 위치에 두고 머리를 받쳐준 다음에 이 양손을 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쭉 내려줍니다. 몸통 가운데 두고. 네. 이게 가능하나요? 보통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위 20%가 아. 대부분의 분들은 안 되실 거예요. 보통 그렇기 사람들은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한 이 정도까지 가지 이 않을까요? 정도. 네. 저도 이 네. 정도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 호흡이 가능한 지점까지만 하고 다시 반복. 가동범위가 다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 이렇게 손과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까지. 팔꿈치가 닿을 때까지. 네. 이건 거의 요가 수준이네요. 거의 그렇다고 네. 봐요. 네. 등 근육을 이제 폼롤러로 근막을 이완시켰다면 억제하고 있는 이 가슴의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볼 롤러를 해주는 거죠. 당기고 있는 네. 앞 근육을 예. 앞에 가슴 근육을 네. 좀 늘려주는 거죠. 그렇죠. 아. 벽을 활용할 경우에는 네. 벽에 위치를 시킨 후에 이 소형근의 위치를 대고 가슴의 윗부분인 거죠. 네 가슴의 윗부분을 대고 풀어주게 됩니다. 약간 벽하고 춤을 추는 그러네.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어깨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어깨는 다른 조직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어깨 앞쪽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겨드랑이 전 위치까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양손을 네. 깍지를 뒤쪽으로 껴 상태에서요. 마찬가지로 복부에 힘을 주고 뒤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팔을 그럼 여기가 늘어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가슴의 앞부분은 늘어나고 뒤쪽은 좁아지게 돼요. 좁아지고. 네. 팔꿈치를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이 등을 펴주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펴질 때 예. 그 복부의 아래쪽은 바닥에 지면을 누르고 제가 손을 대고 있는 이 부분이 밑을 향해서 내려가게끔 눌러주고 견갑을 이렇게 조여주면서 일으키시는 아. 거죠. 배꼽 또는 아랫배가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의식적으로? 될 일이 거의 없어요. 배꼽은 네. 붙인다. 기마 자세를 통해서 뒤를 기울입니다. 기울인 상태에서 허리 그리고 등 그리고 목이 최대한 벽과 밀착될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내시고요. 팔은 W 모양으로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위로 쭉 슬라이딩 시켜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호흡을 내뱉어 주면서 올려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벽에 닿아 있는 모든 신체 접촉 부위가 예. 계속적으로 닿을 수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슬라이딩이 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 20%가 쉬워 보이는 거고요. 아 그래요? 벤치프레스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거요? 네. 에이. 이해가 지금까지 여러 운동을 봤는데 이 운동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예.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혹시 마찬가지로 기마 자세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허리부터 해서 목까지 모든 부위를 최대한 붙인다는 생각으로 붙여보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양팔을 벌리신 다음에 소리 예, 들으셨나요?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쭉 올려보시겠어요? 양팔이 바닥에서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 호흡 내뱉으시고요. 예, 예. 왜 안 올라가야지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요. 네. 그럼 이제 한계점이기 때문에 힘싸움 시키지 말고 다시 내려서 이 한계점까지 호흡을 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올라가죠. 어때요 지금? 아파요. 카메라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엎드린 상태에서요. 예. 팔을 Y자로 한 상태에서 예. 쭉 들어옵니다. 아 만세. 지금 팔을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해야 되나요? 네네. 손바닥이 마주본 상태에서 얘가 Y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Y 엑서사이즈라고 Y 엑서사이즈. 네, Y자가 되니까 Y 엑서사이즈라고 이렇게 되면 예, 등에 힘이 들어오고 이 등에 이 하부에 힘이 많이 들어오고 하부. 역시 배꼽 하복부는 네, 붙여주셔야 땅에 돼요. 붙어주고. 네. 그래서 등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으면 이 동작을 할 때 팔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김동호 박사처럼 대략 한 30도 이상 올라와야 예. 정상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 위치를 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나요? 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쉬워 보이지만 안 되는 분은 엄청 어렵거든요. 지금 거의 바닥에서 거의 못 영도네요 올라가게. 거의. 팔이 점점 벌어지게 돼요. 예, 벌어지고. 오. 일부러 안 올라가는 건 아니죠 지금. 예. 아, 힘들구나. 몸은 일자로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예. 팔을 당기는 건데 이때 팔을 당기는 게 아니라 견갑골을 하부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힘이 들어오면 견갑을 밑으로 내려주게 돼요. 아, 여기가 되죠. 여기 대보시면 힘이 들어와요. 아, 그러네요. 이쪽으로 힘이 들어와 있네. 그렇죠. 오. 네. 이쪽 근육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부드럽네요. 네. 여기는. 부드러우면 잘 된 거고 이 근육이 딱딱하면 안 잘했다고. 지금 여기는 되게 부드럽고 여기는 되게 딱딱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밑으로 내린다. 엉덩이 쪽으로 내린다. 이렇게 끌어내요. 그래서- 손으로만 당기는 동작이 생기면 예? 보통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 손을 잡아 당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라운드 숄더가 더 심해야 심해지죠.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거죠.
아, 네. 더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죠. 다리에 이 밴드를 끼고 네. 기마 자세에서 상체를 최대한 숙입니다. 밴드를 크로스로 이렇게 잡고요. 크로스로 네. X자 네, X자로 잡고 네. 뒤에서 견갑골을 뒤로 모으는다 아, 다시 견갑골을 뒤로 대략 강도 설정은 10개에서 15개 사이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좋은 강도가 돼요. 운동이 되어야 하는 곳은 견갑골의 중간 아래쪽이면 가장 좋거든요. 견갑골, 네, 견갑골의 상, 상, 중, 하. 저희가 운동시켜야 될 곳은 네. 중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동작을 했을 때 당겨보시면 상승목은 이 위쪽의 근육은 부드러워야 부드럽네요. 하고 하부와 중부는 단단해요. 지금 오. 김동우 박사는 이게 골동이네. 골동이죠.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을 할 때는 사실 근육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빠질 일도 없는데 효과가 좀 떨어질 그렇죠. 뿐이죠. 효과가 좀 적죠.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원래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경로에서 조금만 이탈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근육들이 자꾸 사용되게 되니까요. 아, 굉장한 집중이 필요하고 어떤 근육을 운동시킬지를 좀 알면 이걸 이해하고 정확히 움직이기가 좀 더 편리하죠. 정확한 근육명은 모르더라도 위치만 어떤 부위, 그렇죠. 대략적인 부위라도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면은 그 중심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육 이름은 몰라도 견갑골의 중간과 밑이 쓰이고 있다면 올바르게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라운드 숄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운동, 간단한 체조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보통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면 네.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니까요. 네. 이 상태로 오래 근무를 하면 목 뒤 등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기 좋은 동작은 뒤에 깍지를 끈 상태에서요. 팔을 살짝 모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몸을 뒤로 살짝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이게 이 등이 좀 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척추가 구부러지게 조금 펴지게 돼요. 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사무실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모르겠다. 딱 하나만 운동해라. 그러면. 저희 아까 폼롤러 누워서 뒤로 폈던 동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견갑골이 올라가는 걸 조금 막아주거든요. 아, 막아놓는 정도지 이게 해결은 뭐 그럼 이게 결국 종착지는 가장 공들여서 해야 될 거는 근력 운동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막 이완과 스트레칭을 하는 그죠. 거죠. 준비 단계죠. 긴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밑단 작업을 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근데 근막 이완만 하고 스트레칭만 하면 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효과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름이 되면서 몸매에 신경 많이들 쓰실 겁니다. 그런데 좋은 몸매의 시작은 라운드 숄더를 없애는 겁니다. 라운드 숄더 없애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편다, 내린다, 모은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면 고치고 이해하면 즐겁다. 건강 알고리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